2017년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 및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서명이 있겠습니다. 주미호 대표님, 윤호준 정책위원장님, 동물단체 대표에서 조희경 대표님이 서명해주십니다. 그 외 대표님들은 이따가 비공개 때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교환까지 하셨. 동물권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으셔서 동물권 향상과 정책협약과 특별위원회 발족을 위해 이끌어오신 권혜영 인재영입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권혜영입니다. 생명권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대표적 동물보호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우리 당과 정책협약식과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 대비하면서 우리 당은 인재영입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개별 인사 영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책과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재들을 동시에 영입하는 정책 플러스 인재 영입입니다. 이러한 정책 플러스 인재 영입 방식의 첫 번째 결과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리는 동물보호단체와의 정책협약 및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 발족식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케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동물보호단체와 우리 민주당이 7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주권자의식을 확인하였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고민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인식과 실천 수준이 정치권이 그것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책 플러스 인물 영입 방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관심을 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과 참여가 만들어낸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정책 협약을 맺는 것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각오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보호는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켜나가야 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말하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의 시각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양이와 개가 저희 집 식구이고, 또 이 고양이들은 버려진 고양이를 집사람이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기 때문에 더 개인적 감이 더 깊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출발점이 돼서 어떠한 생명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물보호단체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 지지율 5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유지하면서 당을 잘 이끌고 계신 주미애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또 부정부패 없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시대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집권하면
잘할 수 있는지, 뭘 잘할 건지 궁금한 분들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보는 이 장면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예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인재 영입 그러면 이른바 출세하신 분, 사회적 명성을 얻으신 분들이 주로 정치권의 그 상종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이하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공존, 생명, 존중,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가치 추구형 영입 활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가 아마 지구의 시계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수명이 다 됐다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생명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들을 우리는 무수히 짓밟아 왔습니다.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 가운데서 희생된 자연과 생명들은 인간에게 결국은 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지구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에 참여해 주신 이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오신 이런 단체들의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을 통한 서로 상생과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집권을 해서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도 회복이 되고 또 동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의 복원, 지구의 회복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시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냥 채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정책의 유효한 수단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책과 이번 대선 공약을 제기고 계신 윤호중 정책위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당 밖의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처음으로 맺은 날입니다. 이 처음으로 맺는 자리를 동물권 향상 운동을 해오신 분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지금까지 동물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내놓고 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당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이 동물권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함께 추진하자는 대회까지 이른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당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저출산 또 고령화 이런 영향으로 1인 가족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동물을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에 대한 이 인간의 배려는 그동안 너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책 협약이 있기까지 우리 원혜영 인재영입 위원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정책을 또 이끌어 주셨고요. 또 누구보다 우리 그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해 주실 박홍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 동물권 정책에 대해서 일찍이 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 단체들과 이 관계를 해오셨습니다. 이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 동물권 향상운동 이 단체 대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당의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홍근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홍근입니다. 제가 이제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 최초로 동물복지 국회 포럼을 여야원들께 제안을 하고 19대 국회가 이제 말미다 보니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국회 차원의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자 해서 이 동물복지 국회 포럼을 다시 제안했더니 이제 50명이 넘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런 성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사실 지난 2월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 또 개별 의원 차원에서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올해 이제 드디어 가장 유력한 수권 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이 동물권 향상 문제가 이제 깊숙이 들어오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윤호중 정책위원장 말씀처럼 원내 교섭단체와 이 동물보호단체가 이런 동물권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협약한 것은 아마 전남사상 최초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동물권 향상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 협약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위 발표까지 챙겨주신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 윤호중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이 동물보호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협약 내용이 사실 성에 차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건 제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더 큰 전진을 위한 디딤판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자들께서 자문위원으로 우리 특위에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이 협약을 이행하는 실질화하는 그런 어떤 베이스 캠프로서 저희가 분명히 자리매김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나아가서는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오늘 이 협약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당대표님 그리고 대선 후보를 모시고 우리 특위 발족식을 그때는 공짜로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이신 우리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중에서 이 문제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당 안에 또 최근에 우리 당의 이런 동물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함께해서 좀 규모 있게 실질 좀 이렇게 내용이 있는 그런 출범식이 4월 초 중순경에 예정되어 있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위가 정말 모든 우리 반려인들의 벗으로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동물의 어떤 공존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 협약을 나침반 삼아서 동물권의 향상을 위해서 흔들림없이 전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우리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욱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단체 연대를 대표해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0억 마리의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희생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10억 마리 이상이 희생되거나 그중 일부는 또 반려동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반적인 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물학대, 식품안전 문제, AI 부재역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불안,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환경폐해 등의 문제는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자각을 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 설정을 역설했습니다. 간디는 한 국가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연민의 정을 넓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잔혹한 동물 학대를 목격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헌법적 성격을 가진 리스본 조약에서 동물을 지각 능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동물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듯 오늘의 협약도 우리나라의 동물권 형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정책적으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약속이라 믿고 싶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것을 빼앗아서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인간과 동물 모두가 본래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며 인간인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권리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동물단체들은 차기 정부부터는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실현해줄 정당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